네,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3일절 주간정리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 아는 그 금융계 근무하는 형님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한 거,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밸류업, 또 개인적인 고민이긴 한데 나름의 결론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근래 뭐 야, 반도체 지금이라도 사야 돼? 몇 분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제가 작년 몇 개월 동안 뭐 10월, 11월, 12월 날 산트랠리 때부터 우리 개별주 하면서 2차전지 같은 거 줄이고 하이닉스 느리고 엔비디아 같은 거 많이 샀잖아요, 중기주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진짜 적금처럼 큰 수익도 날 수 있는 포트를 할 수 있는데, 뭐 해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또 올라가 버리니까 못 사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뭘 살 게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좀 매크로 같은 것들은 진짜 투자할 때 필요한 것만 사실 보고요. 제가 조금은 좀 나은 부분은 실제 주가 추이나 주가 지수를 보면서 타이밍이나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차트를 좀 많이 보여드릴 거고, 자,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될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직접 내가 돈을 넣어서 사는 거는 천지차예요. 야, 그때 살라 했는데 그때 살 걸, 아무 의미 없어요. 투자할 때는요. 실제로 내가 진짜 들어가고 비중을 정하고 실제 투자하는 게 정말 계좌를 불리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꾸준히 얘기 드렸던 AI 빅뱅 시대, 빅뱅보다 큰 단어는 없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한번 정리하는 시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혹 없으시거나 새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는 자,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네,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실전 투자를 표방하면서 실제로 빅머니를 채싱해요. 자, 효율적 시장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주식을 배웠던 2000년대 초반에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보가 넘치고 넘쳐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자기가 빨리 정보를 주려고 날린 거지 정보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단타치고 변동하는 뭐 그렇게 트레이드도 하겠지만 큰 흐름상 가장 시장의 중심에서 메인을 공략하는 빅머니 체이싱이 정보가 바로 시장에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은 가는 것들 위주로, 시장이 정말 좋고 가는데 안 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왜 늦게 가느냐?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시장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차트와 기술적 분석도 녹여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분들이 가끔 그러세요. 내가 사기 편한 거 샀는데 오히려 불편한 게 더 많이 가더라. 제가 크게 봤을 때 이제는 밑으로 들어가고 신저가 막 고개 밑으로 가는 것들 안 사는 건 아시잖아요. 반대로 정말 신고가 새롭게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거 자꾸 살라지 마세요. 앞으로 신고가 나오고 정말 그 중심에 있는 애들이 더 강하고 강강약약이 진짜 많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계속 개인들이 야, 내만 뭐 알고 남들 모르고 구석진 소외주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렸던 강강약약, 크고 강하고 덜 빠지고 잘 버티는 게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자, 결국은 반도체는 그래도 사야 된다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AI는 미국이 중심이에요. 자, 빅테크 계속 자기들끼리 스타워즈 막 저끼리 박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애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반도체는 우리나라입니다. 당연히 반도체 1등은 우리나라예요. 파운드리나 이제 시스템 쪽으로 대만의 TSMC 살짝 앞서가고 있어서 문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순서가 절대 내봤을 때는 차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2차 전지도 물론 좋을 때 했지만 글로벌 1위만 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올해는 투자가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좁아요. 종목이 좁고 하지만 걔들이 굵게 가요. 그런 면에서 글로벌 1위 반도체는 올해 꼭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90년 중반에 갔던 닷컴 버블, 지금 당연히 버블이 맞다 생각합니다. 초입이냐 중입이냐 말은 많은데 쏠림도 있고 버블도 맞아요. 근데 버블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가 11월 대선까지도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어쨌든 신기술이 나오고 미국의 생산성을 키우고 있고 실제로 빅뱅 확장이 되고 돈이 되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술도 접하고 실제로 돈이 되고 벌리고 있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4월달 4개월 내내 미국이 올랐다. 11, 12 산테릴리, 1월 2일, 1, 2월 더 올랐다 그랬잖아요. 2월달에 보시면 S&P도 신고가 돌파했죠. 자, 아마존 이번에 다우지수 편입이 돼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다우도 편입됐죠. 올라갔죠. 나스닥만 어제 올랐지만 나스닥 어제 좋았습니다. 어제 AI랑 또 반도체 되게 좋았어요. 자, 신고가 거의 왔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2월달 힘을 냈던 거는 뭔지 아시죠?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보다 더 나온 거예요. 네, 더 나온 겁니다. 거기서 야, 속도가 더 빠르구나, 더 확산이 되구나, 우리나라 반도체까지 오구나, 이런 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작년 하반기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400불에서 지금 800불까지 더블을 뛰었습니다. 반년 만에. 자, 거기에 GPU가 있었고요. TSMC가 바로 붙어서 스페시픽하게 파운드리를 대고 있고요. 근데 쇼티지입니다. 만드는 족족 나가요. 공급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디램이 아니라 HBM을 좀 빨리 했던 하이닉스가 붙여서 동맥으로 메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지금 늦게 가죠. 자, 그런 면도 제가 외국인 수급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가는 대장은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주가로서 실제로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신고가고 제일 강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MS, 아마존, 다우 편입됐다 말씀드렸고, 메타 이런 것들이 이제 판타스틱 4라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까지. 자, 거기에 어제 보시면 반도체가 또 올랐어요. 자, 오늘 우리 3일째 쉬고 있지만 일본도 신고가 나는데 또 올랐어요. 반도체. 그래서 AMD도 신고가 난 상태라서 이 메인에 계속 놀고 엔비디아라든지 하이닉스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 이런 이유로 가져가고 홀딩 꾹 한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확장이 되고 속도전이 더 빨라진다 그러는데 HBM이 지금 HBM3E까지 나오면서 확장이 빨리 되고 있죠. 자, 파운드리도 확장이 되고 삼전도 수혜 볼 수 있습니다. 자, TSMC랑 삼전이 사이 나쁜 거지 엔비디아는 TSMC에 하나만 줄 수 없어요. 경영 기본상 매출이라든지 생산 설비는 다각화해야 됩니다. 삼전이랑 엔비디아 언제든지 붙을 수 있어요. 지금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삼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던 AI가 실제로 이제 B2B가 아니라 B2C, 인간들이 보고 우리 휴머니 느낄 수 있는 컨텐츠, XR, VR, 여러 가지 어떤 소프트웨어. 자, 그리고 주변적으로 좀 더 확장하면 AI 뒤붙을 수 있는 바이오랑 로봇까지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큰 길입니다. 시장의 중심인 거죠. 자, 그리고 금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사실 작년 재작년에 미국이 헷갈렸고 비관론을 했던 부분이, 자, 그런 고금리, 이런 인플레 시대 어떻게 살아남겠어? 많이 죽었죠. 작년 초에 이제 SVB 사태도 났을 거고, 그죠? 진짜 죽을 뻔하고 안 좋은 일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살아남았죠? 어쨌든 강강약약이지만 이 돈, 현금 있고 성장을, 어닝을 키우고 있는 그런 빅테크 메인이 살아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를 누가 봐도 내려줍니다. 이제는 내린다는데 이견 없어요. 언제 내릴까 문제죠. 자, 시장이 오바됐던 부분도 맞춰가다 보니까 올 하반기 6월달 이후에 내린다는 것도 시장이 맞춰가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자, 거기에서 또 점점 좁아지면서 메인은 가져가는 성장 원인 정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중국이 힘을 내는 것처럼 조금 주변까지 확산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걸 제가 살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원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야, 얼마나 안 좋길래 금리 인하를 해야 돼? 미국 빠질 수 있다. 조심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시장을 보면서 과정 관리를 해가다 보면 지금 분위기가 바이든 민주도 그렇고 11월 대선도 그렇지만 경기가 견조해요. 물론 연착륙이 되고 있지만 워낙 경기가 견조하다 보니까 금리를 인슈런스 컷, 경기는 괜찮은데 혹시 문제 생길 수 있지만 미리 금리를 좀 낮춰줄게, 이런 거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그때도 그랬었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 괜찮은데 금리까지 되네. 그러면 정시로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자, 그런 면도 저는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정시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정치 경제학이라는 얘기까지 드리면서 올해 들어서 정말 글로벌적인 선거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대선인데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안 좋고 자기 11월 달에 파월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살짝 비둘기로 선회를 했죠. 연준 의원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자, 시장 기대도 연준과 맞춰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6월 이후에 금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인슈런스 컷이 돼서 정시에 살짝 충격이 있다 하지만 괜찮은 흐름을 쓸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원래는 바이든 민주 좌파 쪽은 규제를 해야 돼요.
독과점도 규제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 부분 때문에 작년 말에 알트만이나 MS, 슈즈케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처럼 AI가 일본의 인간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안하기보다는 성장으로 효율성을 더 키우고 생산성에 더 요점을 둘 수 있겠다. 이런 면이 사실은 올해 들어서 버블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대외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 11월까지는 여전히 미국은 저는 살짝 금리하기에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큰 음상 좋게 보는 이유예요. 자,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계속 속았어요. 2021년 하반기, 2022년, 23년 올라간다 계속 빠졌잖아요. 자, 그리고 하반기 때 우리나라 홍콩 이일에서 걱정이 되고 1월달 많이 빠졌지만 어쨌든 6월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반도체 얘기하는 가중에도 돌아와 보면 여러 가지 DDR5나 AI 빅뱅 메모리 뭐 파운드리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큰 거는 우리나라 D램이 기준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AI 폰에 확장될 거지만 PC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자, 중국 경제가 아직도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떨어져서 미국에서 중국에 포함되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실적 나왔지만 우리나라도 메모리가 중국이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부터 계속 신냉정 돼서 탈중국, 디리스킹 그리고 중국 비중이 떨어져요. 실적 보면 중국 비중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엔비디아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든 좋아집니다. 우리나라 수출 보시면 또 좋게 나왔어요. 특히 반도체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분 봤을 때는 수출로도 중국 경제를 감안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적으로 봤을 때 HBM도 그렇지만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나 낸드들도 조금 더 땡겨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겁니다. 자, 그 실제적으로 제가 잠깐 이렇게 차트도 띄워놨지만 제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볼 거예요. 이게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이제 일본이 신곡공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대표주입니다. 계속 올라가 있어요. 계속 올라가요. 어쨌든 얘들이 워낙 올라서 배 아프다 할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나라한테도 돌아올 순서를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요. 제가 이제 반도체를 모아놨어요. 여기 보면 차트를 보면 파워를 볼 수 있거든요. 파워. 지금 달별로 보실 때 추세를 보면 어쨌든 너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조정을 받더라도 확 안 빠져요. 말씀드렸던 큰 것들은 팔기 항상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 홀딩 하시는 거예요. 사는 게 걱정인 거지 들고 있는 분들한테 해피한 시간입니다. 빠지더라도 또 올라가요. 슈퍼 마이크로 같은 것들 엔비디아 관련 이제 테마주라 했잖아요. 뭐 워낙 괜찮은 추세도 보여주고 있고 사운드하운드도 엔비디아 테마주인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고가 날려고 하고 있죠. 이 쩔이 넘버 3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 넘버 1, 2도 못 갈 이유가 전혀 없죠. 자, 마이크론, 암, 제가 말했던 암도 마찬가지, AS 마찬가지. 어제 반도체 되게 좋았어요. 오늘 대만은 살짝 쉬고 있는데 ADR 괜찮고 미디어텍, 소뱅, 뭐 어드반테스 요거는 이제 일본 쪽 반도체인데 다 좋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와 AI가 어제 목요일날 상당히 좋고 크게 봤을 때도 추세가 상당히 좋은 흐름, 확산이 되는 흐름이란 말씀을 차트를 통해서 드렸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갖고 계신 분은 엔비디아 500불이든 뭐 400 몇십 분 들고 있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제가 11월 전에든 어쨌든 8,900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MS든 AMD든 이런 갖고 있다가 팔기에 때 꼭지 못 팝니다. 꼭지 못 팔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어떤 타이밍 됐을 때 부분 익절하시면 돼요. 부분 익절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들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럼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데 뭐 사야 돼? 하이닉스도 사실 지금 사면 안 돼요. 물어보셨는데 사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중기로 말씀드릴 거는 사모으는 거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13만원 밑에든 사놓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가지고 계시는 거고 또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또 16만 17만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흐름은 제가 끊었지만 19만원대 되면 한번 결정을 내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만한 게 뭐 있어? 제가 소부장 말씀드리잖아요.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가장 하이닉스든 HBM이든 필수적인 소부장 업체다 보니까 제가 어제 살짝 저가면서 안 되긴 했어요. 또 기회 주면 되니까 흐름대로 계속 이거는 모아가도 된다 생각하는 거고, HPSP가 지금 뭐 특허 관련 얘기 살짝 있던데 뭐 큰 흐름은 아니라 보고 외국인 수급도 결국은 작년부터 제일 많이 샀던 소부장이기 때문에 돌았을 거라 봅니다. 그것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주성엔주도 매매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소부장 내에서 그래도 사모으자. 소부장 내에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밸류 시총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소부장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삼전도 볼 수 있어요. 삼전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2020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를 2차 전지와 교대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턴이라 그랬어요.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이게 움직이게 되면 순교도 맛집으로서 환율과 이번에 수출 무역 경제 우리나라 수출 되게 좋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컨트롤 바뀌고 밸류 교란되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삼전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충분히 갈 수 있고, 지금 사면 뭐 정고점 가면 이제 10만 원 근처 가면 여기서도 한 30-40%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소부장과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여기서 야 추세를 따라가라 했는데 우리나라 못 올라가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제가 핑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주 그랬어요. 자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코스피를 가지고 등락을 만들고, 우리나라 개인들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나쁘게 말하면 털어먹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흐름이 일부러 눌러놓고 했다는 얘기 여러 번 드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요. 사실 이거는 그냥 보면 배 아플 수도 있고 약간 열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남들 뭐 수익 많이 나면 좋은 거니까, 그죠? 일본, 대만, 미국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안하됐던 유럽도 지금 호주도 신고가입니다. 영국 이건 아니 발티고 브라질 같은 얘들도 신고가예요. 자, 캐나다는 당연히 신고가 근처 다 왔죠. 자, 중국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덴마크 당연히 신고가죠. 프랑스 신고가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요, 얘들은요. 그런데 올라갑니다. 영국도 당연히 FTSE구나. FTSE도 그 신고가 못 맞고요, 그죠? 자, 그리스 보시면 진짜 빌빌대고 있는데 얘들도 몇 년 만에 신고가야. 물론 바닥에서 놀고 있지만 얘들도 거의 10년간 신고가 내고 있고요. 독일은 당연히 신고가죠. 경기 안 좋다는데 그렇습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이모전도 신고가입니다. 인도는 당연히 신고가고요. 이탈리아, 이게 사실 보면 우리나라 빼고 다 잘 가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엔비디아 찾아서 빅테크 찾아서 미국 많이 가신 것도 알아요. 사학계에 많이 가셨는데 저희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를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다. 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이번 2월 달에 썼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정리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나라만 안 올라? 하지만 결론은 우리도 오를 수 있다. 3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3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이걸 말씀드리는데, 지수를 또 잠깐 봐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지금 어떻게 보면 11, 12월 달에 산타랠리 확 올랐다가 자 1월 달에 많이 빠졌습니다. 조심하는데 2월 달에 올랐지만 크게 우리 체감이 높지 않아. 왜? 2월 달 올랐던 것들이 밸류업 주식이 올랐거든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은행, 자동차 같은 게 올랐다 보니까 우리가 좋게 봤던 것들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교란이 된 부분이 안정이 되면 반도체가 못 올라갈 게 없어요. 반도체 올라가면 주사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찾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흐름상 봤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 증시에서도 주도주 엔비디아, MS, 아마존, 메타 말고 다른 종목으로 보는데, 제가 러셀 2000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년부터. 러셀 2000 지수랑 코스피를 보시면 살짝 비슷합니다. 러셀은 미국의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인데 메인이 가고 나중에 금리가 앞으로 인하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살아남은 애들 중에서 확산이 될 수 있죠. 그런 흐름도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머징 쪽에서 봤을 때는 DM 뒤에 있는 한국도 이머징입니다. 그런 흐름이 순수한 돌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엔비디아는 AI 중심주에서 AMD든 반도체든 다른 나라 쪽도 계속 가고 있는 흐름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나라 순서 돌아올 수 있다. 우리나라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왜 그렇게 나쁘게 보겠냐고. MSCI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2022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를 22조 샀습니다. 이제 코스피 컨트롤하는 역할도 있긴 한데, 반도체가 작년 11월부터 샀는 것도 말씀드렸고, HPSP나 한미반도체, 주성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 과정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맛집을 털어먹기 위해서 한번 과정을 제가 지난주 주간 정리 때 설명드렸으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삼전이 움직인다. 지금 달러가 사실 그렇게 약세로 가진 않아요. 근데 달러가 어쨌든 조금은 움직일 수 있고, 우리나라 환율도 1330원대에 있는데
삼전, 환율,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로 들어올 때는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수출 무역 지수, 특히 반도체에 대해 좋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흐름도 다음 주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탈중국에 중국 비중이 감소해도 성장은 된다. 이런 흐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 문제인데, 11월 달에 미국 대선까지는 미국 좋게 보지만, 자, 우리나라가 2월 달에 지금 밸류 없다 하고 하는 게 사실 4월 총선도 보는 거죠. 물론 6월 달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관찰국도 늘어가는 거 보입니다. 외환 같은 거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부에서 보이는 의지가 보이는데, 4월 총선 전에 3월까지 땡겼는데 4월 빠진다. 김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요? 3월 달 빠지면. 그래서 3월 달에 어쨌든 정부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정시를 올려줄 거라 저는 봅니다. 지금 코인도 괜찮잖아요. 여러 가지 또 법제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4월 10일입니다. 총선 전에 3월 달 정시를 어떻게든 땡기려는 정부의 의지가 좀 있을 거라 봐요. 여기서 밸류업을 너무 하게 되면 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딴 것들이 워낙 딴 게 좋기 때문에 반도체든 외국인 수급 보면서 3월 기대를 좀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매크로 많이 보시는 이코노미스트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OECD 선행지수라든지 ISM 지수, 자,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가 정말 중요하고 자주 발표한다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트위터에 올려놨는 부분인데, 어쨌든 반도체가 반등을 줘야 되는 그런 지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달도 저는 가능하다 봐요. 여기서 2달 오르고 한 빠졌잖아요. 요것들이 반도체가 성장주 움직이게 되면 한번 뿅 갈 거야. 뿅 가면 요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코스닥과 코스피를 저는 보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 밸류업 때문에 간만에 기관 수급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보면 코스닥을 계속 때려요. 코스닥을 계속 때립니다. 근데 코스닥이 메인이 뭐죠? 2차 전지는 바닥이든 그렇지만 반도체가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엔토도 있고 바이오도 있는데, 이 기관 수급들이 간만에 밸류업 사기 위해서 코스닥 계속 때리는 부분, 약간 세부적인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개인들이 작년부터 워낙 많이 팔아놨던 코스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급하신 분들은 서학개미로 많이 갔어요. 1월달, 2월달에. 그런 거 몇 주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야탁금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건 되게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대장주 만드는 슈팅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자, 비트코인도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워낙 상승이 되고 지금 6만 달러까지 온 상태에서, 그거는 제가 내일 한번 설명을,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자산들이 분산이 되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올 것들이 또 코인도 가기 때문에 발빠는 또 우리나라 개인 수급에 영향을 보면서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신고가, 중국 양회 같은 것도 두 번째 중간 정리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반도체 설명을 살짝 정리하는 겸 드렸고요. 혹시나 지금 갖고 있는 엔비디아, 하닉스는 당연히 들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소부장에서 한미반도체, HPSP, 그 다음에 주성엔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혹시나 지금 살려는 분들 추가로 들어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3전도 괜찮습니다. 없는 분들은, 하닉스 없는 분들은 3전도 7만원 초반에 좀 사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 말씀드리면서 반도체를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밸류업. 밸류업은 사실 제가 고민이에요. 물론 제가 2월 달부터 기아나 하나 금융까지 딱 뽑아서 사실 분들을 사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근데 공식적으로는 제가 편입을 안 시키고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또 자리다 보니까. 자, 기아차는 신고가 지금 났습니다. 났는 상태라서 오늘 답은 아마 기아차로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기관 수급을 제가 안 본 지 오래됐어요. 2015년에 중국 관련 펀드 나오고 지속적으로 사모펀드로 많이 갔습니다. 16, 17, 18 계속 가다가 2018년도에 라인 펀드 터지고 사모펀드 한번 터졌잖아요. 워낙 안 좋았던 것들, 그런 거다 보니까 사모펀드 죽었다 지금도 살아나고 있긴 한데, 액티브 펀드가 없는 거예요. 다 ETF로 패시브로 다 만들어 놓은 기관 수급인데 진짜 5년 10년만 올랐다 했잖아요. 삼성생명 같은 게, 삼성물산이나 이런 종목들이 그 십몇 년간 안 본 거야.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수급 모멘텀 정시 적응하면서 안 봤던 부분이 올라오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적응이 안 된 거예요. 2월 달에 봐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거는 다른 걸 했잖아요. 저거 살 거리 아니라 실제 포트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도 기아차도 손 끌어가면 하면서도 못 산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참고하신 분은 사신 분도 계시겠죠. 계속 괜찮은 부분이긴 한데 오늘 좀 만났던 부분도 그렇고 근래 들어보면 어쨌든 이 밸류오버 하러 한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들어옵니다. 올해 들어서 10조로 샀다는데 어쨌든 금융, 자동차, 그 다음 지주사 외국인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야 일본과 다르다 뭐 저러다 말겠지 총선용 이렇게 폄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실전 투자 측면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기관들이 돈 없지만 코스닥을 팔든 뭘 팔든 팔아서 밸류업 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달 동안 보이는 코스피가 올랐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MSCI도 보고 금융기업과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강제상이 없다고 하지만 좁혀서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종목을 좁혀서 편입을 시켜야 된다는 게 사실 제 결론이에요. 편입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자, 그래서 지금 뭐 기아차가 다시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타이밍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봤던 이 한국 밸류업에 대한 정책은 돈이 움직이고 있다. 실제 돈이 움직이고 있고 일본이 10수년 경기 부양책하고 작년부터 밸류업을 했지만 국제적으로도 한국도 하고 그 다음에 대만도 한다 그러고 중국까지 한다 그러면서 외자들을 실제 들어오는 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힘들어서 한 달 내내 고민한 부분이긴 한데 저도 결론을 나름은 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뭐 3월달 기대도 하고 이쪽 정책에 대한 의지는 꾸준히 할 거라 보지만 결국은 MSCI DM 편입을 목표로 할 것 같아요. 윤통이나 현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정말 저평가됐던 부분을 살짝 끌어올리고 거기에서 어닝이든 ROE든 성장을 잡아서 그 뒤에 반도체든 뭐든 슈팅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시 기반을 만들 거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경이라는 말도 썼다 판단하고 글로벌적으로 정말 큰 신성장, 신기술에 대한 큰 빅사이클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정시를 통해서 같이 수익을 내자는 의도도 크게 봤을 때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꼭 가져가야 되고 테마지만 로봇과 바이오, 우리나라 수성을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수급 모멘트 정시에서 얘들도 편입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을 넣자입니다. 넣어야 되는데 자, 기아를 일단 놔뒀어요. 하나금융은 사실 배당이기 때문에 은행주는 출렁거릴 수 있다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금융도 물론 보는 분 중장기로 보는 분 좋겠지만 배당 보는 분들은 기아를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아를 살 건데 일단 편입 비중은 제가 10% 20% 생각하고 있어요. 10% 20%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사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또 살짝 더 올려서 제가 저를 이겨야 되는데 어쨌든 11, 12만 원 사이에 되면 뭐 한 번 또 사보려고 한 번 더 제가 개인적으로 다짐을 하는 자리로 밸류업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도 들어왔고 오늘 이제 실제로 돈이 금융기관이 있고 자문사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진다 그래요. 실제 외국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트를 제가 5년 10년간 성장주를 줄곧 파왔고 밸류업을 잘 안 받는데 조금 더 제가 스스로 다짐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뭘 살지 어떤 걸 살지 그다음 밸류업에 대한 비중이나 종목 얘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자, 3일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내일이나 모레 또 쉬는 날이니까 그 미국장 한번 또 내일 보고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다 쉬시고요. 감사합니다.